도. 잘했어. 자, 이제 일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일의 W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Fs로 구한다고요. 됐니? 네.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 했을 때? 일했을 때. 됐니? 그래서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일의 양을 구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그리고 시험 문제는 2가지만 나옵니다. 2가지만 나옵니다. 힘을 어떻게 주느냐? 2가지 중에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지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지요. 됐니? 이런 경우 한 가지와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힘을 주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수평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는 밀거나 당기거나. 됐니? 수평 방향으로는 밀거나 당기거나. 안 써도 되지. 자, 연직 방향으로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 수평 방향으로는 밀거나 당기거나.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요렇게 정지에 있는 물체에다가 내가 낑낑낑낑 요렇게 5N의 힘을 가해 주었습니다. 이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바로 가해준 힘이 되겠지요. 됐어? 됐어? 가해준 힘이 되겠지요? 됐냐? 엄마야?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됐니? 네. 따라서 수평 방향에서의 1은 졸라 간단해요. 그냥 F 곱하기 S예요. 네. F 곱하기 S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5N 곱하기 몇 미터예요? 5m. 그러면 일의 양 얼마입니까? 25줄. 25줄이 되겠지요. 네. 이때 여기 용수철 저울의 눈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바로 가해준 힘입니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이때 수평 방향에서의 일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마찰력이 있든 없든 질량이 30kg인 요 물체에다가 20N의 힘을 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해볼게요. 네. 됐니? 그러면 이 물체는 이를 받았죠. 그러면 수평 방향에서의 일은 F 곱하기 S니까 그냥 20N 곱하기 5m예요. 그럼 몇 줄입니까? 100줄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다고요? 얘가 이 물체는 일을 받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지점에서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100줄이 되겠죠.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획득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됐어? 그래요. 자, 마찰이 있든 없든 이제는 무게가 30N인 요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가해가지고 5m를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일을 한 거니까 몇 N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시켰다? 5m 이동시켰다. 그래서 몇 줄이다? 150줄이겠지. 됐어? 그러면 이 물체도 마찬가지로 50줄의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50줄 증가하겠지. 됐니? 네. 이렇게 에너지가 이때 받은 일이 다 에너지로 쓰이려면 여기에 있는 마찰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마찰은 없어야 된다. 알겠지? 마찰은 없어야 된다. 마찰이 없었을 때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다. 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됐어? 어찌됐든 마찰이 있든 없든 일의 양을 구할 때는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S다. 알겠니? 마찰이 있든 없든 수평에서의 일은 가해준 힘이다. 가해준 힘이다. 이때 여기 무게라든지 여기 질량이라든지 수평에서는 이 물체의 질량이나 이 물체의 무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온이 뭐다? 이때의 힘은 가해준 힘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수평에서의 일은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S다. 만약에 마찰력이 없을 때 없다라고 하면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한 군데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운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마찰력이 빵이 아니래요. 마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놈이 에너지 증가량이 30줄이 어때요?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 증가해야 되잖아. 네. 물체가 얘가 받은 일이 얼마야? 50줄이야. 그러면은 근데 에너지 증가량이 30줄이야. 마찰력이 20. 그렇지. 그럼 마찰력을 이기는데 얼마 썼다라는 거니? 20줄 썼어요. 그렇지. 20줄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5m 이동하는 동안에 마찰력은 그럼 얼마일까? 20줄. 5m 이동하는데요? 5m 이동하는 동안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야? 20줄. 마찰을 이겨내는데 얼마를 쓴 거라고 했어? 20줄을 썼다며. 네. 그럼 마찰력이 얼마 작용했겠냐고. 20줄. 마찰력을 일하는데 사용한 힘이, 그러니까 20줄. 사용한 일의 에너지가 마찰을 이기는데 쓴 에너지가 20줄이라며. 네. 일의 양이. 그러면 일의 양은 FS라며. 이동거리가 지금 5m잖아. 네. 그럼 마찰력이 얼마 작용했겠냐고. 4m. 그렇지, 4N 작용했겠지. 예? 그래서 마찰에 대해서 한 일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여기까지 빨리 정리해. 근데 중등이 때는 지금 우리 그때 머리 뽀개지지? 그래서 중등이 때는 이건 안 나와. 근데 충분히. 마찰에 대해서 일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됐니? 자, 지금 마찰력이 5N 작용하고 있대요. 근데 이 수레가 지금 등속으로 이동을 해요. 응? 네. 그럼 등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찰력이 5N일 때.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 사람은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일을 했죠. 얼마 일을 했을까요? 100줄. 자, 마찰력이 5N이랍니다.
그럼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려면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0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마찰력이 이쪽으로 5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가해줘야 될까요? 16턴. 마찰력이 5N이라고요. 5뉴턴. 그러니까 5N의 힘이 작용해야 돼요.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네. 우리가 수평에서의 일은 이거 생각해 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물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야. 수평에서의 일은 네. 마찰력이 있을 때는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가해준 힘이 얼마가 돼야 돼? 압력이 빵이야. 5뉴턴. 5N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이 F 곱하기 S인데 이때 F가 등속 운동일 경우에 뭐랑 똑같다고? 마찰력. 마찰력과 똑같다고.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예요. 마찰이 있을 때는. 됐냐? 네. 그러면 얼마니? 50. 5N 곱하기 10m예요. 그럼 얼마예요? 50줄이에요. 그러면 이 수레는 지금 1을 받았지요. 네. 근데 지금 속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맞았어. 안 변했어. 그러면 얘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0. 0이야. 왜? 얘가 한 일은 다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줬으니 네.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줬으니 다 마찰을 이겨는데 일을 했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마찰을 하는데 일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획득해야 돼. 일을 받았으니까. 근데 에너지 증가량이 없어. 왜? 마찰을 이기는데 다 썼으니까. 네. 이해했냐? 오케이?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일을 한 거지. 네. 됐어? 왜? 힘의 방향으로 준 물체를 이동을 시켰으니까. 됐냐? 그래서 여기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가서 좀 어려워. 됐어?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마찰이 있어.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항상 등속만 나와. 항상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그때 가해준 힘은 뭐랑 같아? 마찰력과 같아. 됐냐? 왜? 등속이니까. 자, 수평에서의 일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나 질량이나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야. 지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연직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야. 어떻게 한다고요? 연직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즉,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얘한테 뭐가 작용하죠? 질량이, 이거 M은 질량입니다. 네.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소 중력과 같거나 큰 힘으로 들어 올려야지. 네. 오케이? 이때 나는 어떻게 들어 올린대요? 등속으로 들어 올린대요. 네.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은 얼마가 돼야 돼요? 빵.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얘가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이 있잖아요. 네. 필요한 힘이. 네. 근데 알짜 힘이 빵이 돼야 되니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들어 올리는 힘은 뭐랑 같아야 돼요? 중력과 같아요. 중력과 같아야 돼요. 알짜 힘이 빵이 돼야 되니까. 중력은 뭐라 그랬어요? 무게라고 무게. 했잖아. 그러니까 무게를 생각해줘야 돼요. 네.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한 일이에요. 됐냐? 네. 그러니까 중력 생각해야 돼요. 즉 무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무게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질량에다가
9.8 곱해주는 거라고요. 네. 9.8 m이에요. 즉 이때 m이 중력가속도 상수잖아요. 중력가속 상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mg 그랬죠. g. mgh. 됐니? 네. 응? 그래서 이때 들어올리는 힘은 뭐랑 같아요? 중력과 같아요? 무게와 같아요? 9.8m, 즉 mg와 같아요. 이때 중력의 단위 힘이니까 뉴턴이에요. 무게도 뉴턴이에요. 무게는 중력입니다. 네. 근데 질량은 중력,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량을 무게로 바꿔줘야 돼요. 즉 중력으로 바꿔줘야죠. 이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나오면, 즉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무게로 바꿔줘야 돼요. 얼마 곱해줘야 돼? 9.8을 곱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mg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린 높이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 s죠. 네. 됐니? 그럼 보겠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일의 양은, 즉 연직 방향의 일은 F 곱하기 S인데 이때 F가 뭐랑 같다고요? 중력과 같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 H와 같다고요. 중력은 뭐라 그랬어? 무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H입니다. 근데 질량으로 나오면 무게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마 곱해줘야 된다? 9.8을 곱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9.8 mh다. 됐니? 즉 mgh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받았어요? 일을 했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획득한다며. 네. 그래서 이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배웠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됐지? 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20kg인 물체를 이렇게 50cm 들어 올렸답니다. 이때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렸대요? 등속으로 들어 올린 겁니다.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린다?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여기서 얘가 들어 올리는 힘이지. 이 힘이 뭐랑 같다고? 중력과 같다고. 뭐랑 같다고? 중력. 무게와 같다고. 뭐랑 같다고? 9.8m과 같다고. 됐니? 네. 따라서 일회양 W는 F 곱하기 S인데 이때 이 F가 질량으로 나왔으니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이잖아. 그럼 어떤 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50. 곱하기 물체가 올라간 높이 H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20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50cm인데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잖아. 그러니까 0.5m로 바꿔줘야지. 근데 0.5m야. 그럼 이게 얼마야? 10이지. 따라서 얼마? 98. 98줄이야. 그러면 얘는 이 50cm 올라간 동안 얘가 받은 일회량이 얼마야? 98줄. 98줄이지. 얘가 받은 일이 98줄이야. 그럼 네.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획득한다며. 네. 그럼 에너지 획득량이 얼마야? 98. 98줄이 되겠지. 됐어? 됐어? 됐어. 이제 그럼 가르치면 됐어. 됐어. 오케이? 네. 자, 이제는 무게야.
무게가 100N인 요 물체를 낑낑낑낑 내가 등 속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2m 높이만큼 들어 올렸대. 그러면 이거 뭐니? 연직 방향의 1이지. 네. 그치? 들어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게 F 곱하기 S인데 이때 F가 뭐라고? 중력이에요? 무게예요?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 H가 되겠죠. 됐니? 무게가 나와 있어요. 무게라고 줬잖아. 내가 지금. 됐냐? 네. 그럼 무게가 얼마야? 100. 100N 곱하기 2m지. 얼마니? 200줄이야. 이거는 마찰에 대한 일이 아니야. 마찰에 대해서 일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지? 마찰을 일인데 쓰니까. 근데 이거는 마찰에 대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00줄의 일을 받았으니 여기서 얘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200줄이야. 네.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200줄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말이?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잖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 에너지잖아. 됐습니까? 네. 요렇게 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안 돼. 알간 모르간. 알간 나 이제 일의 계산의 응용입니다. 일의 계산의 응용. 자, 내가 여기 질량이 10kg인 이 물체를 한 번은 물체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했답니다. 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이고요.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렸답니다. 너 색깔 다르게 하고 있냐? 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 일단은 여기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여기 연직 방향으로 일은 한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니까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요 놈은 어때요?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의 양이 빵. 올린 거.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고 이동 방향이 여기니까 수직이에요. 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일의 양은 연직 방향으로 들어 올린 경우만 일을 한 거예요. 네. 됐니? 네.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10줄. 지금 질량으로 나왔으니까 얼마 곱해줘야 돼요? 9.8.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1m잖아 이 자식아. 얼마야? 98줄이 되겠지. 천만 이 자식. 잘했어. 너 아주 적당한 세기와 정신 차릴 정도로 잘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끌고 간 거니까 수평 방향과 여기 들어 올릴 거니까 이 연직 방향에 둘 다 일을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의 일은 수평 방향의 1과 요렇게 연직 방향의 1이 더해진 거다. 됐어? 이해했어? 네. 됐지? 네. 그럼 볼게요. 자, 무게가 10.
5N이라고 나와져 있잖아. 이거 안 구하는 거였어요, 이번? 무게가 이렇게 5N이 있고 해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 네. 그때 한 일의 양이 40줄이란다. 일의 양이 40줄이래. 네. 이거 잘 안 지워지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금 수평 방향도 일을 했고 이렇게 연집 방향도 일을 했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얘가 한 일의 양은 수평 방향의 일과 이렇게 연집 방향의 일을 했는데 얘네들이 일을 할 때 얘네들이 일을 할 때 다 등속 운동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이 얼마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얘네들 움직일 때 다 무슨 운동이다? 등속. 등속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수평 방향의 일은 F 곱하기 S 더하기 요놈 연집 방향은 지금 무게로 나왔으니까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 H가 돼야죠. 네. 이때 요놈의 F가 등속 운동이니까 뭐랑 같아요? 마찰력이랑 같아요. 마찰력과 같아요. 네. 됐니? 네. 그러면 이 마찰력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네. 마찰력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5m 이동을 했고요. 더하기 얘 무게가 얼마예요? 5N 곱하기 2m예요. 이것의 합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지금? 40줄이다. 일간은 마찰력은 그치. 그러면 연집 방향의 일의 양은 얼마야? 20줄이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20줄이 되어야 되니까 마찰력은 얼마? 4N이 되어야겠죠. 됐어? 그래서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네. 이거 뭐 얼마나 좋냐 문제가. 이해했지? 네. 이해했어? 자. 이거 숙제를 할 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태훈아, 의태야, 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니네가 지금 필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은 필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니네가 반드시 복습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를 다시 니네들이 확인해보고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를 해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숙제를 해야지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응? 학원 오기 전날 급하게 한다고 그냥 대충 하고 찍고 그러면 되겠냐 황희태? 저 아닌데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했대?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니요. 그래,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난 아니라고 얘기해? 누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어 내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중학생이잖아. 그러면 지금 공부할 줄을 알아야 돼.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그 차이가 확 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숙제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이 파트의 문제를 풀려면 그 파트의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 써보기도 하고, 외울 건 외우기도 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를 20, 30분이라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더 100배, 200배 상승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더 오래 기억이 가. 지금 니네는 지금 선행을 하고 중요한 거 없고,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최소한 2, 3번은 더 본 거야.
그러면 결과가 남들보다 두세 배가 더 나올 수는 없겠지. 정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에 이득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 푸는 속도. 문제 파악하는 분석 능력. 이런 거를 지금 니네들이 획득하는 거라고. 점수는 비슷할 수 있어. 그러나 반복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남들보다는 빨라야 된다라는 거야. 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라고. 네. 근데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었을 때 다 처음 배우는 놈이랑 똑같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얼마나 아깝냐. 지금 니네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네. 또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끔 들어가는데 얼마나 낭비야.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이 효과를 내려면 공부 습관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지? 자, 이제 계단을 오를 때.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 뭡니까? 이 계단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결과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도 되잖아. 그치? 즉 여기 질량이 M인 요 물체를 요 높이까지 들어 올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평 방향과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수평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모여서 지금 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힘을 어디로 줘? 위로 주지. 근데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결과잖아. 네. 따라서 수평 방향의 1은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이제 연직 방향은 이거거든, 이거. 연직 방향은 이거. 그러니까 연직 방향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일을 한 거야. 됐니? 그러면 연직 방향의 1은 F 곱하기 S인데 이때 F가 뭐야? 중력이에요. 중력 곱하기 S예요. 이때 중력은 무게라 그랬지.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H예요. 이것이 9.8 M 곱하기 H예요. 됐니? 네. 그러면 요거 H 요거는 바로 뭐냐? H 요거는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거가 합해진 거잖아. 네. 지금.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따라서 요 놈의 요거는 한 계단의 높이. 이 한 계단의 높이. 그지? 2m. 한 계단의 높이가 2m야? 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계단 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천만. 2m면 운동이 되겠어요. 계단이 올라가지도 못하겠지. 뭐 운동이 돼. 운동이 되기 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됐냐? 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연직 방향만 일을 한 거다. 됐어?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다. 됐지?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요놈의 높이는 요렇게 구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예. 바리 오케이 바리? 예.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자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스. 자 FS 그래프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스. 5분이면 끝나는데 쉬었다 끊었다가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냥 갈 거야. 안 끊을 거라고. 5분만 하면 된다고. 안 돼. 안 돼요. 안 돼. 됐어? 네. 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즉
F, S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네.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낑낑낑낑 힘 F를 가해서 S만큼 이동시킨 것을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FS 그래프에서는 우리의 관심은 요 면적에 있어요. 밑면적. 그럼 면적은 지금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F 곱하기 S죠? 그쵸? 네. 이거 뭡니까? 1이네. 1의 양이죠. 따라서 면적은 뭡니까? 1의 양입니다. 근데 얘가 일을 했어요? 일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받은 일이에요. 됐니? 네. 그럼 받은 일만큼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즉 이게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물론 마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가능하겠지? 근데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1의 양이에요. 에너지 증가량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자, 질량이 2kg인 정지에 있는 물체에다가 지금 마찰력은 없습니다. 0에서 10m 움직일 때까지는 20N의 힘을 줬고요. 네. 10에서 20m 이동할 때는 440N의 힘을 줬답니다. 그러면 얘가 한 1의 양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1의 양은 FS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라며요. 네. 그럼 요 면적은 얼마입니까? 200. 200줄이고 요 면적은 얼마예요? 400. 따라서 20m 이동했을 때 얘가 한 1의 양이 얼마입니까? 600. 600줄이 되겠죠. 즉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예요? 600줄이 600줄.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스. 아까 체세포 분열 그 문제는 풀고 가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그거 풀고 채점하고 갈 거예요.